자, 우리 64페이지고요. 자, 주제는 고대의 수치체제와 경제생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수치라는 말은 거들 숫자에 취할 취자라고 해서 걷고 취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시기에 경제 생활은 어땠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제라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죠. 맞지? 근데 이 시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 농업을 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물. 물을 잘 보급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알겠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삼국의 수치 체제입니다. 자, 삼국의 세금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삼국에서는 이러한 철제 농기구 있죠. 그죠? 요거 있으면 농사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경, 소를 보급해줘요, 소. 그래서 이 소로서 우경으로 도입을 하다 보면 노동력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소 끌고 하는 게 훨씬 더 노동력이 절감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를 이용하면은 땅을 깊이 갈 수 있어요. 땅을 깊이 간다라는 말.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는 씨앗을 땅에 심잖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한번 갈죠. 밭을 가는 이유는 영양분을 섞으려고. 근데 영양분은 사실상 땅 깊숙한 데 더 많이 있거든. 그래서 땅을 깊이 더 파서 일굴수록 땅의 비옥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힘들고 힘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너 깊게 갈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파는 게 더 깊게 팔 수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더 깊게 팔 수 있어요? 그걸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그러면 깊이 갈면 농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생산력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노동력은 절감된다, 늘어난다? 굿. 다음에 여기 있는 수리시설 확충 있죠? 수리시설은 이제 저수지를 만들거나 물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지?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철제 농기구, 우경, 수리시설 확충. 이를 통해서 뭐가 증대되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됐죠? 자, 다음 이야기도 잘 보세요. 자, 원래 우리 삼국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삼국이 초기에는 부족들이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 되면서 이 부족들이 다스리는 곳을 행정구역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는 이제 부족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요. 왕이 직접 누구를 내려보내요? 관리들을 내려보내죠.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삼국은 지방의 음락을 성, 촌과 같이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요. 행정구역으로. 그 다음에 관리, 지방관을 파견해서 어떻게 지배한다? 직접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부족장들이 다스렸겠지, 그지? 자, 이제 직접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다음은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 볼게요. 자, 삼국은 체제를 정비하면서 중요합니다. 조세, 곡물, 역, 이 세 가지를 부과했대요. 자, 조세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땅.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조세를 거두는 기준이 뭐였냐 보면은 집이었대요. 집 단위로. 집집마다 재산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요 가호가 집집마다예요. 가호가 뭐라고? 뭐 가오가 아니야. 가호. 우리 부가는 가오가 있죠. 어, 음.
여기는 가호. 집집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뭐 곡물이나 삼배 또는 비단으로 조세를 냈고요. 그리고 촌락 내에서는 무슨 단위별로? 행정 단위별로 곡물을 부과했어요. 이 곡물은 어떤 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특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5세 이상 남자에게 뭐를 부과했다? 요역을 부과합니다. 요역이라는 것은 왕궁, 성광, 조수지 같은데 만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는 또 따로 보냈대. 군역입니다. 군역.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냈대요. 됐어요? 여기서 길죠. 왜 3년 동안 갔을까요? 전쟁이 많으니까. 됐지?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조세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로? 가호 단위. 자, 곡물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단위.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 16세 15세였나? 15세였어? 15세 이상. 그렇죠, 맞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왕이 교장이죠. 쌤은 뭐겠어요? 지방관이겠죠, 지방관. 그러니까 이반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관. 그러면 조세는, 자, 지금 우리 10반이니까 10반을 개념으로 10반의 지방관은 누구? 박지혜쌤. 박지혜쌤은 일단 너희들이 세금을 내죠. 조세는 너희 집집마다 내겠죠. 그죠? 모든 집집마다 상황에 맞춰서 냅니다. 곡물은요, 각 반마다 할당되는 겁니다. 각 반마다. 그러면 지방관인 박지혜쌤이 알아서 할당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역은요, 우리 10반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1, 2, 3, 4, 5반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왜 웃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일신라로 갑니다. 자, 통일신라에서는요, 세금을 거둘 때 조금 더 구체화했대. 이제는 뭔가 문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대요. 왜? 정확하게 더 잘 뜯으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신라는요, 세금을 더 정확하게 뜯으려는 목적으로, 그죠? 신라 촌락 문서, 즉 촌락의 말마다 문서를 만든다는 거죠. 됐죠? 자, 촌락 문서에는요, 촌락의 인구도 적어 놓고요, 논과 밭의 크기, 소와 말, 다음에 뽕, 나무, 다음에 잣, 나무, 그 다음에 가래, 나무, 이러한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했대요. 왜? 더 잘 뜯으려고요. 오케이? 자, 통일신라 또한 뭐에 따라서 징수한대요? 집집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에 따라서? 인정, 성인 남자의 숫자,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경제 형편에 따라서 가호의 등급을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구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노가다 하러 가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은 몇 살? 15세부터 60세 미만. 누구? 남자. 우리 반에는 한 명만 가면 되겠죠? 남자를 대상으로 뭐를 징발하고요? 요약을 징발하고요. 군대는 몇 년? 3년. 비슷하죠? 특산물. 아까 전에 중간에 있었던 특산물은 무슨 단위? 행정 단위별로 낸다. 알았지? 왜 좋냐? 아까 수학 시간에 누구 생각? 또 남자 생각했지? 아니야, 피구할 때 얼마나 쪽팔리게 자빠졌나 생각이 나. 소문났어. 자, 조세 뭐를 대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근데 아까 전에 뭐 가호라는 말도 있었죠, 그죠? 곡물은 가호나 행정 단위, 역은 성인 남자.
됐지?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중요합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자, 이거는 원래 잘 나오죠? 자, 3국은 중앙집권체제 정비 이후에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보수를 지불했대요. 그지? 맞지? 어떤 보수를 어떻게 지불했냐? 관직 복무의 대가로 뭐를 줬대요? 녹읍을 줍니다. 녹읍. 오케이? 자, 이 녹읍은 일정한 지역에서 조세를 거두고 경우에 따라 특산물을 이거 경우 빼고 특산물과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다시 녹읍은 일정 지역에 조세를 거두고 특산물도 거두고 노동력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알겠지? 쌤이 지방관이잖아. 이반 지방관. 그러면 쌤이 용담 지역을 노급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용담 사는 사람 손? 자, 그러면 용담 사는 예리, 맞지? 예리 아닌데, 예리 아니잖아. 한나잖아. 왜 자리 바뀌었냐? 아무튼, 한나는 쌤한테 뭐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특산물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나야, 오늘 마치고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노동력 또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면은 왕이 교장쌤이 용담에 대한 지배력이 큽니까? 쌤이 용담에 대한 지배력이 크면 쌤이 더 크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제 교장쌤이 좀 찝찝한 거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국 통일 이후에 영토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라는 농민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왕 때? 신문왕 때 뭐를 폐지하고? 녹을 폐지하고 해마다 관리한테 대신 녹봉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뭐를 폐지하면서 폐지하고 뭘 또 추가적으로 줘요? 관료전을 추가적으로 주죠. 그죠? 됐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뭐를 먼저 줬다가 관료전을 먼저 줬다가 왜 주지 할 때 뒤통수를 빡 맞죠? 녹을 폐지해버리고 너무한 거 아니요 할 때 그래 요거라도 받아가 월급을 좀 더 주는 거죠. 됐지? 그죠?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할 때죠. 나중에 왕의 권력이 약화되면은 다시 뭐가 부활해요? 노급이 부활합니다. 알겠지? 교과서 이상해요? 자, 민뚜기 잘 들으세요. 민뚜기. 자, 민뚜기.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삼국이 농업을 장려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신라를 보시면, 우리 지증왕 때, 소를 부려서 밭갈이를 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적혀 있죠. 맞아요? 처음으로 소를 부린 거죠. 여기 있는 군주가 누굴까요? 군주, 지방관. 오케이? 그러면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우경을 시작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우경 같은 걸 보급하니까,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을 농사 지으려면 약 30명이 필요했다면 철제 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되면서 요만한 땅을 지으려면 5명이면 되는 거야. 근데 5명 정도면 한 가족이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단위? 가족 단위의 농업 생산이 가능해지고 우리 가족의 땅이라고 하는 토지의 사유와 내 땅이라는 이런 게 생겨납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서서히 무슨 분화가 발생한다? 계층 분화. 됐습니까? 지방관입니다. 오, 민뚜기. 맞습니다. 지방관입니다. 지방관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크릿 주주.
나그 생각 하는데. 자, 고구려와 웃기지? 여기 버렇게 멍들어가지고 시크릿 쭈쭈 막 그러고. 자, 너무 세게 웃지 마라. 자, 고구려와 백제의 수치 체제. 뭐 고구려하고 백제 이야기 나와요, 알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뭐 집집마다 세금을 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요거 신라의 촌락문서입니다. 우리 통일신라 때 나타난 거죠, 맞지? 보시면 촌락문서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고, 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촌락문서인데요. 우리나라 걸 왜 일본에 있냐 모르겠다만, 자, 신라의 촌락문서가 이게 어디 지역의 문서였대? 서원경, 여러 지역에서 쓴 게 있었지만 지금 발견된 거는 이 지역에서 썼던 겁니다. 이거 그 포장지로 생겨 써봤지 않았어요? 응? 약간 그 문서를 아니에요? 일단 우리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자, 이 서원경이라는 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 서원경. 네. 우리 오소경 처음 들었다고요? 우리 이거 오소경 중에 한 개지, 네. 맞지? 오소경 중에 한 개죠. 서원경이라는 거. 이 지역의 어떤 지역에 대한 촌락 문서랍니다. 알겠지?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오케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남녀를 6등급으로 구분했다네, 맞지? 원래는 가호를 9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여기는 또 남녀를 연령별로 또 구분을 했다라는 흔적이 있네요, 맞지? 어렵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귀족의 생활입니다. 자, 귀족들은 엄청 잘 살았겠죠? 네. 자, 삼국의 지배 신분인 귀족. 우리 신라로 치면 누굴까요? 신라로 치면 주주. 신라라 생각하면 우리 진골 귀족이겠죠. 진골, 맞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관직에 임명되고, 고위 관직에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많은 노급. 노급은 무슨 대가로 주는 거? 응? 무슨 대가? 무슨 대가? 관직 복무의 대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아까 전 시크릿 주주 같은 애들한테 주는 거라고요. 맞죠? 여기 시급은 어떤 거냐면, 시급은 공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왕족이나 큰 공을 세운 귀족한테. 약간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거라고. 근데 이 시급이나 노급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거둘 수 있는 게 노동력, 특산물, 조세. 요 세 가지 다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민뚝이? 알겠습니다. 민뚝이, 노급과 시급의 차이는? 노급과 시간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내용 같은데,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 노급은 관료지. 관직 복무의 대가. 그리고 시급은 큰 몸을 세우는 그렇죠. 빙고. 석빙고. 자, 신나지, 맞지? 그죠? 시급이 뭐라고? 시급은 우리 민뚝이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몸을 세우는 자, 이 밖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규모의 노비나 토지를 소유했고, 당시 귀족들은, 귀족이나 사원, 이 사원은 절이에요, 절. 이 절은 뭐라고 불리는? 전장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역시 예나 지금이나 뭐를 이용해서, 고려대가 아니고 고리대. 자, 고리대는 고자가 높을 고자, 리자는 이자. 그러면 다시 붙여서 하면은 높은 이자를 이용하는 거죠. 높은 이자를 이용해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노비로 만들어서 재산을 늘려나갑니다. 됐죠? 자, 통일신라 귀족 역시 국가로부터 많은 녹봉을 받거나 노급으로 받은 지역의 백성에게 조세를 징수했대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집안에다가 뭐를 두었대? 공방이 뭡니까? 공방. 뭐 만드는 데죠. 자기 집에다가 공방을 두어가지고 누구 일 시켰겠어요? 노비들 일 시켜서 물건 팔아가지고 부를 늘렸대. 그래서 얘들이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집에는 무슨 색깔로 입혔대요? 금으로 발랐대요. 이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즐겼답니다. 됐지요?
살짝 귀족 같다고? 아니 저는 귀족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농민의 생활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국시대의 농민들은 국가와 귀족에게 곡물과 삼배, 비단 등 세금 납부. 자, 일단 뭐 납부? 세금 납부. 국가에 내는 건 인정. 귀족한테는 왜 세금 납부하지? 귀족한테는 왜 세금 납부하지? 귀족이 당연히 노급이나 시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납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통일신라 때 이야기했던 거 무슨 전? 관료돈 또한 세금은 내야 되죠. 맞죠? 자, 이처럼 대규모 소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아까 전에 대규모 토지를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전장. 오, 민뚝이 전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지? 잠깐만. 다시. 아까 그거는 귀족이고, 얘들은 소규모 토지잖아. 얘들은 전장 아니야? 얘들은 전장 아니라고. 전장은 대규모의 토지. 소규모의 토지는 그냥 좀장?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 그냥 쌤이 한 말이야. 자, 통일신라는 세금의 징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농민한테 뭐를 지급했대요? 정전을 지급합니다. 이 정전이라는 게 사실 구체화되어 있진 않아요. 이걸 내가 이 책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세금을 거두려면은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땅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신라시대에 어떤 기록에 보면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 문구가 실제로 국가에서 땅을 줬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인정해 줬는지, 그 의견은 분분합니다. 알겠지? 아무튼 기록에는 이렇게 뭐를 줬다? 정전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썰이 있는 겁니다. 알겠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풍흉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곡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9세기 이후 잦은 재해와 정변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몰락해서 유랑민이나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9세기 이후라면은 이제 그 통일신라가 분열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발해에서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농민들이 주로 조 알죠? 조 압니까? 조 보리 알죠? 보리보리. 그 다음에 기장은 모르죠? 기장. 기장밥 알지? 기장밥 약간 색깔 붉은 거. 기장밥. 이러한 잡곡들을 주로 재배했대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만 쌀농사를 지었대요. 자, 말가린들은 주로 촌락, 마을 단위로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목축 생활들을 했다는 거죠. 됐죠? 자, 귀족의 생활입니다. 자, 신라에서는 이 귀족들을 진골이라고 불리죠.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돈이 참 많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렇지. 문구를 어. 만든 거. 뭐라 했어요? 근데 여기 저녁에 가면 또 이쁜데. 어. 저희 저녁에 안 가고. 우리 저녁에 갑니다, 저녁에. 떨어질 때가. 우리, 조용. 자, 우리 동궁과 월지에 갈 겁니다. 여기에 옛날 신라 시대 때 귀족들이 놀던 데입니다. 저 여기서 한복이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수학여행을 가게 되잖아. 여기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뭔가 여기 나랑 맞다 싶으면은 나는 전생에 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막, 약간 좀 촌년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저기 아까 평민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또 민뚝이 또 막 자기 집처럼 다니겠죠. 왜 여기에서 혹사당했던 기억이 나? 막 조수집 하면서 요역했던 기억이 나? 요역. 됐지? 진골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좌간대식기라고 하는 백제 시대의 목관이래요. 목관이란 나무로 된 관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 자관이라는 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이자 업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이때 보면은 좀 심하죠. 이걸 한번 해석해 보니까 이자율이 최대 50%였대요. 이 생 양아치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농민의 삶. 또 어떤 데 보면은 국가에서는 한 번씩 뭐 흉년이 들면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긴 했대요. 그런데
곡식을 남한테 빌려주어 늘리기도 하고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뭘로 만들었대요? 노비로 만들었대요. 여러분들도 함부로 돈 빌리지 마세요. 알았지? 돈 빌렸어? 노비로 삼으세요. 이미 제 아, 노비로 삼으세요.